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겠습니다. 잘 지내시죠? 이제 원서 접수 이제 끝나고 아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얼마 전에 저의 몇 안 되는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임용을 준비하시는 예비 선생님 같아요. 근데 그분이 그 당권화에 대한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뭔가 이렇게 지금 다급한 마음에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없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,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패드 하나에 일단은 그 교육학보다는 전공 위주로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, 전공도 사실은 이제 그 파일로 작업을 해서 종이로 이렇게 그 당권화를 한 게 있었지만, 제가 10월 말부터 딱 이 시점이에요. 한 달 정도 남짓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노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막판에는 그냥 이렇게 패드만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계실 거라서 뭐 다른 얘기는 드리지 않고 우선은 이 당권화 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거는 아니니까 선생님들은 좀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카메라를 좀 바꿔서 제가 요거 패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굿노트 있죠? 네, 굿노트 들어가면 조금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. 전공 씹어먹기, 단어 및 수거, 이것도 전공이고요. 그 다음에 교육학 뽀개기, 2차 뽀개기,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, 우선 교육학을 조금 보여드리면,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요약집처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우선 제가 들었던 교수님의 순서대로 하면은 교수 방법부터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우선 교수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면, 요게 첫 페이지인데요. 요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번로의 SMCR 모양부터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조금 보기 좋게 뭐 색깔도 칠하고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노트에다가 쓰는 것보다 이렇게 패드에다가 이렇게 사각사각 쓰니까 또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거 교육학 정리하면서 되게 인풋도 되고 나중에 이거 보면서 아웃풋 연습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거의 조금이라도 빠뜨리는 거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교육 과정 같은 거 보면은 얘도 한 9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했었고요.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. 교육 심리학 얘는 11페이지 정도 나왔네요. 심리학 같은 경우도 뭐 가드너의 지능 이론, 뭐 스탠버그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막 색칠 많이 해놨던 기억이 나네요.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.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교육평가는 워낙에 이렇게 좀 적은 범위여서 이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꼼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교육행정도 14페이지로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했네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서 뭔가 새로 접하는 이론들이나 교수님이 처음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좀 어려웠던 거, 메타버스나 뭐 메타 유니버스 뭐 이런 내용들, 그리고 교육학 이론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헷갈렸던 것들,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게 교육학이고요. 근데 전공 씹어먹기. 씹어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교육론, 문법, 문학은 이제 상대부터 이렇게 근세를 하나로 나누고 근현대를 또 따로 했어요. 2가지로 정리를 했고 음성 어휘를 같이 묶었고 문법을 따로 했거든요. 그 다음 사회문학, 그 다음 모의고사 따로 정리, 그 다음에 카타카나주의는 이거는 시험치기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카타카나를 쓸
쓸 때 뭐 이렇게 장음 처리를 잘못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 실수하면 그냥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카타카나 헷갈리는 것들을 좀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전 특히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사회문화 파트인데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막 이렇게 사진 올려놓은 거 보이시나요?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축일 정리한 거고요. 이렇게 보시면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히시모찌랑 뭐 또 다른 뒤에 또 그 남자아이 축하하는 날에 또 먹는 또 모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붙여놨습니다. 이거예요. 가시와 모찌. 그래서 카시와 모찌랑 히시모찌, 이건 모찌만 들으면 헷갈려서.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, 그리고 치마끼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떡인데 이렇게 싸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연잎에 싸서 먹는 떡처럼 그렇게 또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거, 이런 거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오이하고 가지인데 이게 뭐 조상님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도 있고 조상님을 배음하는 것도 있고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. 그리고 기모노 종류, 기모노 종류도 이렇게. 네, 이 사진을 따오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굿노트에다가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유익했습니다. 네, 이런 거, 방 구조 이런 것들도 나름 정리해서 봤고요. 그리고 뭐 이런 거 정원 그냥 글로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정리하는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. 이런 악기 종류. 뭐 아시는 분들은 저런 걸 굳이 왜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 정리할 때 무료함을 달래주는 저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. 네, 이런 거 노의 무대, 무대 위치, 또 여기에 누가 앉는지, 뭐 오른쪽 왼쪽 뭐 이런 것들, 이런 거 많이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따가지고 사진을 붙여서 하니까 훨씬 더 정리하는 재미가 있었다. 그래서 사회문화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뭐 집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. 요거는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뭐 옛날 지명을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. 너무너무 어려운. 그래서 그거를 외우면서 네 같이 지역을 봤던 것 같아요. 이거예요.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외워져가지고 막 색질 막 칠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헷갈립니다.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음성 어휘를 조금 보면 총 26장? 조금 되네요. 그래서 음성 음문 들어가서 음성 기호 뭐 이런 거 음운 변화 이런 것들 정리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은 것들 이런 거. 저는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연탁 현상, 그러니까 연탁 현상에 대해서 물론 교수님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연탁 현상을 검색했을 때 야후 재팬에서 어떻게 검색되는지를 저는 또 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간단하게 서술형으로 연탁 현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뭐 예시를 드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나 들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. 이건가 이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. 뭐가 나왔더라? 나왔어요. 아무튼 이거 정리한 거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뿌듯했죠. 이렇게 해서 약간 후반부 갈수록 이렇게 제가 야후 재팬에 검색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자료들이 많죠? 거의 다 그런 자료들입니다. 근데 재밌었어요. 이런 것들. 문학은 정말 간략하게만 제가 정리를 한 게 노트에 어차피 정리가 거의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. 이게 이제 상대부터 중고, 작품하고 작가 위주로 해서 거의 뭐 암기 수준이죠. 장르별 시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래서 문학 근현대로 넘어가면 더 짧아요. 더 짧죠? 여기는 사조, 사조의 흐름이랑 그 다음에 작가 작품 이런 식으로 사조의 성격, 성격을 또 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운문문학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두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. 이제 모의고사가 저는 이제 치면서 좀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교수님이 문제 냈는데 틀렸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에 카타카나 주의라고 돼 있죠? 이 카타카나 주의도 뭐 한 이렇게만 교육론에 나오는 내용이나 거의 교육론 내용이죠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시험 직전에. 그리고요, 이거 말고 이제 전공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단어 및 수거. 이게 이제 독해에서 좀 많이 저는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는데 복화 25,000이라고 그때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총 몇 페이지야? 95페이지. 되게 열심히 했죠.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 쓰고 뜻 쓰고 안 헤어지는 거는 색깔칠하고 11월 16일 여기 보이시죠? 이 날짜까지도 저는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책에 그래서 막 수거 표현이나 관용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11월 19일까지 거의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.
근데 이거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불안해가지고 제가 N1, N2를 한 권으로 끝내기 시리즈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또 제가 그냥 막 안 헤어지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N1 문법, N1 어휘, N2 문법, N2 어휘, 네,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2차 뽀개기는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 1차 보시고 또 혹시 리퀘스트가 있다면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셨나요, 여러분? 네, 진짜 정말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. 열심히 했지만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정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제가 하는 방법이 어쩌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갔거든요, 시험장에. 어차피 여러 권을 들고 가봤자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거 일찍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시 이렇게 막 마인드맵 하고 다시 이제 복습, 아웃풋 연습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단어 체크하고 그냥 이러고 시험 보니까 되게 홀가분하고 그냥 개운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막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좀 허무하기는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죠. 네, 공부는 다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거니까. 그래서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. 지금이라도 뭐 파일로 정리하셔도 되고요. 손으로 정리하셔도 되니까 나만의 단거나 노트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또 혹시 어떤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2차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. 선생님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일단 1차 컵플러스 10점을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